연락 끊겼는데 우리 관계 정말 끝난 걸까요? 내가 먼저 연락하면 질려할까 봐 무섭고 가만히 있자니 평생 못 볼 것 같고. 재회를 원한다면 지금 이 막연한 기다림보다 더 중요한 건 행동의 방향입니다. 심리학적으로만 봐도 이별 이후에도 그 사람의 마음이 완전히 닫히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감정대로 대하고 타이밍을 망치고 결정적으로 재회 가능성을 스스로 깎아먹는 행동을 하곤 하죠. 오늘 영상에서는 상대방이 다시 만나고 싶다고 느끼는 핵심 포인트 모두 알려드릴게요. 무작정 연락하기 전에 이 영상 꼭 끝까지 보세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 공백기 갖기. 공백기는 재회의 기본 중에 기본이죠.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공백기의 개념 자체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반복적인 자극에 무감각해집니다. 그런데 이별 이후에도 내가 계속 연락을 하면 나의 존재감이나 가치를 느낄 수가 없어요. 너무 옆에 항상 머물러 있으니까 당연하게 생각하게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상대방이랑 이별을 하게 된 과정 중에 하나도 만나면서 점점 그 존재가 당연해지면서 내가 고쳐야 될 것들도 잘 고치지 못하고 그 사람이 해주는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하다 보니 이별까지 다다르게 된 것도 분명히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별 이후에도 내가 상대방한테 계속 무언가를 챙겨주고 안부 연락을 해주고 내가 이 사람을 계속 기다리고 있다는 존재감을 계속 제공을 한다면요, 이 사람이 내가 진짜 필요한 이유와 내 가치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랑 헤어지고 새로운 이성이랑 썸을 타더라도 내가 없어야 그 새로운 이성이랑 잘 안 됐을 때 아, 그래도 걔가 괜찮았지, 아, 걔랑이라도 잘해볼걸, 이런 마음이라도 들거든요. 그 당시에는 당연했지만 나랑 매일 하던 연락, 내가 충겨주던 것들, 나의 따뜻함, 사랑, 이런 것들이 모두 사라져야 그제서야 아, 내가 그런 돌봄을 받고 챙김을 받던 게 사실은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하면서 내가 그런 것들을 제공하던 진심도 그제서야 깨닫기도 하거든요. SNS 활동도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아요. 꾸준히 SNS를 통해서 내 존재감을 계속 보여주고 소식을 전달하는 것도 항상 이 사람의 근처에 머무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거든요. 굳이 연락을 하지 않아도 SNS를 통해서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다 확인을 할 수 있으니까 내가 궁금해지지도 않죠. 많은 분들이 공백기를 단순히 서로 얼굴을 안 보고 연락을 안 하는 사이라고만 생각을 하는데요. 같은 학교를 다닌다든지 같은 회사를 다닌다든지 이렇게 같은 공간에서 계속 마주봐야 하는 커플들이 이별 이후에 재회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왜냐면 공백기의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눈앞에 계속 보이니까. 저는 단순히 공백기를 서로를 보지 않는 시기로 정의 내리진 않거든요. 공백기는 단순히 내 존재감을 지우는 시기가 아니라 상대방에게 어떠한 자극을 주지 않으면서 이별이 되었었던 그 진짜 원인,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헤어진 상대방이랑 계속 상호작용이 일어나면 나 또한 계속 자극이 주어지기 때문에 내가 어떤 부분을 개선하고 고치고 싶어도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헤어지기 전에 연락에 되게 집착하던 사람이야. 그럼 나는 연락에 매달리는 항상성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과 계속 소통이 되는 한 그 항상성을 끊어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의도적으로라도 공백기를 갖고 연락을 끊으면 그 시간 동안에 그 항상성, 관성도 깰 수 있고요. 상대방을 쫓던 에너지를 나에게 더 집중할 수가 있거든요. 상대방에게 계속 연락하는 습관도 끊어낼 수가 있죠. 그리고 상대방에게 계속 매달리는 행동을 하면은 에너지를 상대방과 재회하고 싶은 그 마음과 행동에 다 쓰느라고 내 성장과 내 변화에 쓸 에너지가 없어요. 그런데 공백기를 가짐으로써 상대방에게 쓸 에너지를 이별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나를 위해서 쓸 수가 있죠. 공백기를 제대로 활용을 하려면요, 일단은 제발 최소 2-3주 정도는 연락을 끊어야 됩니다. 항상 강조드리지만 사람의 뇌가 2주 정도 지났을 때부터 부정적인 기억들이 미화가 되잖아요. 상대방에게 시간을 줘야 돼요. 상대방이 이별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그 분노를 가라앉힐 시간을 드려야 됩니다. SNS에 감성글이나 괜히 잘 사는 척하는 모습 보이면서 상대방을 자극하지 마세요. 이별한 직후에는 괜찮은 척, 평온한 일상, 나는 그냥 진짜 마음 편해서 올리는 건데요? 라고 해도 헤어진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것마저도 꼴 보기 싫어요. 여러분들도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나는 진짜 힘들어 죽겠는데 얘는 막 괜찮은 척, 헤어진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이성 만나러 다니고 여행 다니고 너무 잘 지내는 것 같아. 그러면 뭔가 기분 나쁘죠? 이별을 통보한 사람 입장에서는
얘 나한테 그렇게 미안하다고 하더니 얘 진짜 반성하는 거 맞아? 그냥 신났다고 잘 노는데? 이런 생각 들 수도 있거든요. 이렇듯 상대방에게 침묵과 당장 존재감을 지우는 거는 상대방이 이별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나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나 선입견을 가라앉힐 여유를 줄 수가 있고요. 내가 없는 공백을 더 크게 느끼게 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공백기를 되게 불안해하죠. 왜냐면 내가 연락을 해주지 않고 붙잡지 않으면 날 잊어버릴 것 같고 당장 다른 사람한테 갈 것 같은 위기의식을 느끼거든요. 헤어진 직후에 최소 2, 3주 안에 그렇게 할 행동이다? 그 사람은 애초에 끝날 인연이었던 거예요. 애초에 나한테 정말 감정이 싸그리 사라진 상태였었던 거거든요. 정말 그런 거라고 하면 더더욱 붙잡으면 안 되죠, 당장. 미련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상태에서 붙잡는 거는 그래도 효과가 있을 수는 있는데 그렇게 빠른 시간 안에 잘 살고 나를 쉽게 잊어버리고 새로운 이성을 만날 정도라면은 아예 남아있는 마음조차도 없고 그 말은 즉 나한테 느낄 만한 매력이 거의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관계는 더더욱 공백기를 두고 내 매력 증진, 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됩니다. 공백기 꼭 가지세요. 두 번째, 감정 자극하기. 연상작용을 활용하는 건데요. 사람은 어떤 감정을 느꼈던 특정한 장소, 사람, 추억 같은 것들이 다시 주어지면 그 당시에 느꼈었던 감정을 다시 느끼고 기억하게 되죠. 그 사람과 나만의 둘만의 기분 좋은 추억 장소, 아니면은 그 사람이 유독 좋아했었던 내 모습 있잖아요. 외적으로 예쁜 모습일 수도 있고요. 내가 어떤 취미 활동을 하는 모습일 수도 있죠. 아니면 내가 능력적으로 발휘를 하는 모습일 수도 있고요. 이러한 모습들을 상대방에게 노출하면서 나에게 좋은 기분을 느끼고 매력을 느꼈었던 그 감정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별을 선택하고 나를 계속 밀어냈었던 그 단호했던 이성도 무디게 할 수가 있고 그때의 그 감정으로 다시 끌어올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랑 함께 자주 가던 장소나 음식이 있으면 그것과 관련된 게시물을 인스타그램에 올리던지 프사에 올리던지 스토리 같은 데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꼭 그 사람을 언급하지 않아도 그 사람은 그 장소와 음악을 보는 순간 자연스럽게 나라는 사람을 떠올리게 되고 나라는 사람과 느꼈었던 그때 그 감정까지도 자연스럽게 느끼게 됩니다. 추억이 담긴 음악 같은 것들을 프로필 뮤직에 올리는 방법도 있어요. 이게 되게 뻔해 보이잖아요. 뻔해 보이는 만큼 효과도 되게 좋아요. 왜냐면 많은 분들이 헤어진 상대방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내가 찍어줬던 사진이나 나와 관련된 어떤 것들을 업로드했을 때 제일 난리가 나거든요. 그때 이 상대방 나한테 관심 있는 거 아니야? 나한테 미련 있는 거 아니야? 하면서 엄청 의미부여하고 그 게시물에 감정 자극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이거는 재회를 기다리는 분들의 입장이니까 더 크게 와닿긴 했겠죠? 그래서 주의할 점은 너무 노골적으로 어필하거나 티를 내면 안 돼요. 상대방이 느끼기에 얘 나 아직도 미련 있네? 나 아직도 기다리네 보네? 아직도 나한테 매달리네? 이런 생각이 들면 상대방 입장에서 나의 가치를 뚝 떨어뜨리고 오히려 여유가 더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이 감정이라는 거는 간접적으로 자극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이미 한번 상대방한테 가치 절하를 당한 상태이기 때문에 너무 아쉬운 모습을 보이면 재회를 위해서 다가갈 때 불리한 위치에서 시작하게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 가불이 어딨냐 이럴 수도 있기는 한데 어쨌든 재회를 원하는 입장, 특히 나만 현재 재회에 대한 아쉬움이 크다면 상대적으로 의리일 수는 있습니다. 입장은 의리여도 다가갈 때는 갑의 마인드를 잘 장착해서 다가가야죠. 세 번째, 재매력화하기. 사람은 새로운 이성보다 기존의 애착을 형성했었던 사람이 새로운 매력이 생겼을 때 새로운 이성보다 더 큰 자극과 만족감을 느껴요. 새로운 이성은 새로 정보를 취합하고 알아가고 맞춰가는 데에 불편함도 있고 신뢰도 완전히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한 편안함은 없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관계를 형성했었고 이미 서로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그리고 한때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줬던 이 사람이라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정보가 많고 신뢰를 형성했었던 관계이기 때문에 편하거든요, 마음이. 상대적으로 편해요, 새로운 사람들보다는. 나에게 어느 정도 관심이 있고 호감이 여전히 있다는 신호가 있으면 훨씬 더 편하죠. 우리가 새로운 이성들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편안함이에요. 그런데 이 편안함에 기존에 상대방이 알고 있었던 내 모습에 훨씬 더 업그레이드된 새로운 매력까지 장착이 됐어. 그러면 새로운 이성 다 무찌를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공백기에 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공백기 동안에 점 보고 울고 밥 굶고 그냥 막연하게 달력 보고 캘린더 보면서 날짜 세면서 상대방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시간 동안에 업그레이드를 해야 돼요. 재매력화 효과를 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요.
이별 당시 또는 그 사람이 나를 만났을 당시에 비해서 감정적으로 안정되고 성숙한 모습은 일단 기본이에요. 이별이라는 건 갑자기 찾아오지 않잖아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 소통하는 과정에서 또는 서운한 문제들이 생겼을 때 조금은 감정적이고 연인이라는 그 편안함 때문에 성숙하지 못한 좀 아이 같은 모습을 보여서 헤어진 경우들도 많잖아요. 헤어질 당시에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이 사람과의 관계에 희망이 보이지 않았었던, 성격적으로 맞지 않고 뭔가 불편하다고 느꼈었던 그 부분은 반드시 개선해야죠. 그래서 성장한 모습을 증명하는 것도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예 그냥 직접적으로 대놓고 SNS나 그 사람한테 표현을 할 수도 있어요. 그땐 내가 너무 감정적이었던 것 같아. 그래도 요즘은 감정 정리하고 나 스스로를 돌보는 방법을 배우고 있어. 그런데 확실히 효과가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아예 대놓고 말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SNS에 책이나 운동, 취미같이 자기 개발하고 성장하는 모습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겹지인을 통해서 좋은 평가가 들리게 하는 거죠.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상대방이 SNS를 안 한다던가 내가 그 상대방을 의식한답시고 갑자기 SNS에 막 뭘 올리면은 또 너무 수작 느낌이 날 수가 있잖아요. SNS에 올리는 거는 연출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겹지인을 통해서 말이 전달이 되는 거는 증인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겹지인이라는 거는 그 사람도 그 사람에 대한 어느 정도 신뢰가 있고 친분이 있으니 나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 걸 테니 훨씬 더 나의 변화와 성장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죠. 네 번째, 짧게 연락하기. 사람의 뇌는 끝을 보지 않으면 계속 머릿속에 되뇌이게 되죠. 여러분들 드라마 볼 때 그렇지 않나요? 드라마 볼 때 몰입해서 보고 있는데 갑자기 중요한 장면에서 딱 끊기잖아요. 이게 바로 사람의 본능을 활용한 하나의 전략이죠. 이런 것처럼 마무리가 잘 되지 않는 관계에서 비롯된 미해결 감정은 기억에 더 많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보지 못한 드라마를 일주일 내내 계속 생각하면서 마지막 장면을 기억하는 것처럼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연락을 할 때 제발 여러분들 상대방보다 길고 딥하고 진지하게 메시지 보내지 마세요. 제가 많은 분들이 재회 연락을 시도한 카톡을 확인을 하면요, 상대방은 당장 연락할 준비가 안 되고 조금은 부담스럽고 당황스러워서 말투도 딱딱하고 되게 간단한데 나 혼자서 막 이렇게 진지하고 수많은 감정들을 쏟아내는 그런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상대방의 상태를 공감을 먼저 해주셔야 돼요. 상대방이 지금 내 얘기를 들을 준비도 안 돼 있고 내가 연락한 것 자체가 의도가 궁금하고 조금은 조심스러워서 관망하는 입장에서 짧게 메시지를 보내는 건데 그냥 상대방이랑 무조건 연락이 닿고 답장이 왔다고 해서 일단 무조건 만나고 내 감정을 표현하고 설득할 생각만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발 재회 연락할 때 장문 일단 금지, 그리고 깊고 많은 개인적인 감정 표현 금지. 나 너 그동안 이렇게 생각했고 이런 거 반성했고 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마음이 아프더라. 이런 거 상대방이 그거를 들어줄 만큼의 좋은 반응이 있을 때야 던져야지, 상대방이 경계하는 상태에서는 절대 보내시면 안 돼요. 일십당할 가능성 되게 큽니다. 정말 쉬운 방법은 상대방이랑 메시지 길이를 좀 맞추는 거예요. 상대방이 짧으면 나도 그 사람의 글자 수만큼 보내고요. 상대방이 길게 보내면 나도 그만큼 보내세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려우면 글자 수라도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상대방의 미해결 감정도 자극할 수 있고 궁금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이 사람 왜 연락했지? 아직도 나 못 잊었나? 근데 또 재회를 하려고 하는 마음은 아닌 것 같네?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처절하게 매달렸을수록 더더욱 그렇게 하셔야 돼요. 왜냐면 내가 마지막에 많이 매달리고 연애를 할 때 아쉬운 입장이었을수록 내가 연락을 시도했을 때 상대방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선입견을 가지고 바라본단 말이에요. 그 선입견을 깨셔야 돼요. 실제로 제가 사연 분석을 해봐도 내가 완전히 재회를 원했었던 상대방은 아닌데 그 상대방이 오랜만에 연락이 왔어. 근데 얘가 만나서 밥을 먹을 때에도 굳이 재회 의사 표현을 안 하고 나한테 아쉬운 모습을 보이지 않는 거야. 그러면 오히려 내가 갑자기 안달이 나가지고 너 나한테 왜 연락한 거야? 너 나한테 아직 마음 있는 거 아니었어? 근데 왜 아무 말도 안 해? 이런 식으로 내가 조급해져서 먼저 재회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자극받기도 한단 말이에요. 괜한 승부욕이 자극받는 거예요. 그러니 연락을 할 때도 제발 편안하게 하세요. 우리 썸 탈 때처럼, 그냥 친한 친구한테 연락할 때처럼. 여러분들 친한 친구한테 연락할 때 처음부터 막 내 감정과 소감과 반성을 이렇게 써가지고 보냅니까? 아니잖아요. 오랜만에 친구한테 연락할 때 안부 묻듯이 그냥 정말 시덥지 않은 일상 얘기 하잖아요. 예를 들면은 요즘 날씨가 너무 덥네, 건강 잘 챙겨, 이런 내용이라든지 지난번에 너가 얘기했었던 책 읽다가 생각났어, 잘 지내지? 5번째,
변화 증명하기. 긍정적인 변화가 단 하나라도 제대로 있으면 전체적인 이미지에 긍정적인 효과를 줘요. 이게 바로 후광 효과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별 이후에 상대방에게 재매력과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 외모면 외모, 스펙, 성격, 자기개발 다방면으로 변화하고 성장하는 것도 좋지만 상대방이 이별을 선택할 정도로 우리 관계에서 그리고 나한테서 힘들어했었던 한 부분만 제대로 해결하고 성장하는 게 오히려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것 때문에 헤어진 거니까.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관계의 미래가 보이지 않았던 거니까. 1순위로 개선해야 되는 것도 근본적인 이별 원인이에요. 그거 해결 안 하고 다이어트 하고 운동해봤자 어차피 재회까지 가기 쉽지 않아요. 왜냐면 연락을 하고 만남을 갖고 재회를 준비해 나가는 과정에서 상대방 힘들게 했었던 내 성격 불쑥 튀어나오거든요. 그러면 상대방 실망하고 또 관계 끊어내고. 아무튼 변화를 증명하기 위해서 이별 원인이 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기본이고요. 이런 것들의 효과를 더 버라이어티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눈에 확실하게 보이는 변화들을 같이 주는 거죠. 눈에 확실하게 보이는 변화일수록 상대방에게 그만큼 신선한 자극을 줄 수 있잖아요. 눈에 확실하게 보이는 변화라고 하면 결국은 체중 감량, 외모 변화, 스펙 높이기, 이직하기 이런 것들이죠. 중요한 점은 나의 이런 눈에 보이는 변화들을 상대방을 너무 의식하거나 관종, 허세 같은 느낌으로 증명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SNS에 괜히 막 엄청 비싼 시계 사진을 올린다든지 노출 엄청 심한 몸매 드러나는 옷 굳이 올린다든지 그런 거 있잖아요. 상대방이 사귈 때 좋아했었던 모습으로 굳이 똑같이 딱 맞춰가지고 증명을 한다든지. 언제나 강조하지만 수작 느낌이 나는 순간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상대방이 나에 대한 미련이 똑같이 있는 상태라면은 그 모습이 귀엽고 나에게 연락을 해달라는 신호구나 라는 마음에 상대방이 먼저 연락을 할 수도 있는데 그게 확실하지 않은 상태니까 무리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6번째, 매달리지 않기. 끊어낼 때 정말 정 떨어지고 지긋지긋했던 사람도 아 이젠 나 없어도 괜찮아 보이네 를 느끼는 순간 본능적으로 아쉬움을 느낍니다. 왜냐면 상대방이 나에게 의존하고 매달리고 아쉬워했던 그런 행동들이 무의식적으로 알게 모르게 이성으로서의 나의 가치를 증명하고 자존감을 높여줬기 때문인데요. 이 아쉬움의 심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없어도 행복하고 잘 지내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자존감이 낮은 분들일수록 나의 가치를 확인하고 싶고 자존감을 높이고 싶어서 먼저 연락을 해서 내가 아직도 이 사람에게 영향력이 없나? 확인해 보려고 하기도 하고 상대방을 다시 꼬시려고 하는 행동을 보이기도 하거든요. 꼭 좋은 심리라고 할 수는 없죠. 정말 나라는 사람을 원한 게 아니라 자존감 충족의 목적으로 연락을 하는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닌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라도 상대방이 날 아쉬워하고 연락이 오기를 바라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꼭 그런 자존감 충족 목적이 아니더라도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아쉬움을 느끼고 나는 얘를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내가 없어도 가치가 있는 사람이었네? 를 은연중에 느끼면 그만큼 재회 욕구가 올라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새로운 이성이 나에게 접근하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까지 들어. 그럼 진짜 이 사람을 놓칠 것 같다는 마음, 잃어버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되게 웃긴 심리죠. 원래는 나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거들떠도 안 봤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좋은 사람 만나서 사랑을 하려고 하면 그제서야 이 사람의 가치를 제대로 느끼는 거야. 그 이전에는 내가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이 사람이랑 사귈 수 있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새로운 이성과 사귀면 내가 더 이상 선택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닌 거잖아요. 거기에서 자극을 받는다는 거죠. 이때 후폭풍 오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남자분들이 유독 그런데요. 여자랑 헤어지고 나서 아무렇지 않게 잘 살다가 이 여자가 새로운 남자친구 생긴 것 같으면 그때 갑자기 후폭풍이 몰아치면서 상담 신청하시는 분들 꽤 있어요. 그만큼 새로운 이성의 존재가 나의 가치를 어필하는 데 강력하다는 거죠. 더 이상 선택할 수 없다는 아쉬움에서 비롯된 것도 있지만 너 아니어도 다른 이성들이 날 탐낼 만큼 난 가치 있는 사람이야 를 증명하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이것도 겹친을 통해서 소식을 전달하는 게 도움이 돼요. 왜냐면 SNS나 프사에 이성의 등장을 보이는 게 수작 느낌이 나기도 하고 질투 유발 같기도 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아예 나를 포기하게 만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겹친이 요즘 걔 어떤 남자가 좀 관심 갖는 것 같던데? 요즘 남자들한테 대시 많이 받는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상대방이 얘 새로운 남자친구 생겼네? 포기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아니라 새로운 남자친구 생기기 전에 잡아야 되나? 이런 이기의식을 자극할 수도 있죠. 상대방한테 행여
먼저 연락이 오더라도 아쉬워하거나 감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라 나 그동안 너 너무 기다렸고 너밖에 없었고 왜 이제서야 연락했어? 넌 어땠어? 이렇게 내가 먼저 나의 속마음을 다 털어놓으면서 상대방의 긴장감을 뚝 떨어뜨리지 말고 잘 지내. 그래도 예전보다 훨씬 편해졌어. 라고 간결하고 밝게 대답하세요. 우울하고 힘들고 너 때문에 아팠고 이런 모습 절대 보이지 말고 좋은 에너지, 긍정적인 에너지 전달해주세요. 우리 끌어당긴 법칙 배웠죠? 이별은 끝이 아니라 새롭게 관계를 만들기 위한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다만 그 기회는 집착이 아닌 성숙한 변화에서 시작되고 감정이 아닌 흐름을 잘 설계해야 만들어집니다. 그 사람이 돌아오길 바란다면 먼저 내가 감정을 정리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다시 끌릴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묵묵히 변화해야 돼요. 상대방이 나에게 미련이 있다는 신호가 궁금하다면 위 영상을 참고하세요. 이상 러브커넥트 유지연이었습니다.